130억 원을 들여 생태습지로 복원한 저수지가 다시 오염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가축 분뇨를 몰래 살포하고 농수로에 흘려보낸 농가들이 적발됐습니다. 군산 국가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이 날아드는 먼지에 벌써 수년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북도 의회가 재량사업비를 슬그머니 부활시키려고 해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3명의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전주시 의회는 아직도 재량사업비를 편법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준희 핵 폐기물 관리 정책 재검토 준비단이 고창군을 빼고 지난 5월 출범했는데 조만간 구성될 공문화위원회에는 고창이 꼭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130억 원을 들여 복원한 익산 왕궁 축산단지 인근의 저수지가 가축 분뇨로 다시 오염되고 있다는 의혹, 앞서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도 이후 관계 당국이 특별 점검에 나섰는데 분뇨를 살포하는 등 실제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축 분뇨를 무단 배출하다 적발된 농가는 모두 2곳. 자신의 땅에 몰래 살포했다가 또 농수로에 흘려보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식품부에 부수개가 한 건 비료니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지만 생분뇨는 비료가 아니거든요. 한 군데는 이제 저류저가 넘쳐가지고 그게 이제 배수로를 따라가지고 이제 유출이 된 거고. 살포한 축분은 빗물에 씻겨 침출수가 돼 저수지를 오염시켰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 저류조에서 넘친 가축 분뇨는 이곳 농수로를 타고 흘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만금물을 더럽히는 주 요인이었던 주규제는 지난해 생태습지로 탈바꿈했습니다. 축분 3억 9천 톤을 퍼내고 복원하는 데 쓴 돈은 모두 130억 원.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돈 들이면 뭐죠? 이게 말짱 도루묵이지. 조금씩 오염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제2의 그 똥방죽 드는데. 축산단지 측은 축분을 비료 삼아 땅에 뿌렸을 뿐 고의로 배출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관리소홀로 저류조에서 넘친 분뇨도 주교제로 흘러들기 전 농수로에서 모두 수거했다며 예전과 같은 불법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익산시는 적발된 농가 2곳을 가축분뇨법 위반 책임을 물어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군산 국가산단 인근 주민들이 비산먼지 때문에 수년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 국가산단 인근의 온룸 단지입니다. 창틀에는 시커먼 먼지들이 가득합니다. 닦아도 방바닥에서도 시커먼 먼지가 계속 나옵니다. 자고 나면은 이게 창틀에 이게 먼지가 새카매가지고 창틀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을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수년째 날아드는 비산먼지에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년째 이런 먼지가 놀러오다 보니까 우리는 무슨 먼지인지 알지도 못하고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들한테 아주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인근 항에서 무연탄과 목재 펠렛 등을 하역해 발전소 등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추정만 할 뿐 확인된 게 없어 군산시의 정확한 조사와 대책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무시됐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주민들은 군산시가 적극 나서지 않으면 환경단체와 연대해 직접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입니다. 수년 전서부터 시청에 이런 먼지가 있으니까 좀 조치를 좀 취해달라고 해도 영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늘에 대고 메아리 치는 것처럼 말이 없어서. 주민들이 하루빨리 날림 먼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군산시의 적극적인 원인 조사와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라북도 의회가 재량사업비를 슬그머니 부활시키려고 하자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요. 3명의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전주시 의회는 지금까지 사과 표명 한 번 하지 않고 편법적으로 재량사업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전주시의 예산서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예산이라는 사업명 옆에
주민 참여 예산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올해 30억 원의 예산이 주민 참여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예산의 70%는 시의원들의 요구, 30%는 주민 참여 예산위원들의 요구로 반영돼 사실상 의원들의 재량사업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 의회 같은 경우도 참여예산제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여전히 의원의 재량권을 거의 고스란히 행사할 수 있는 재량사업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전주시 의회에서는 지난해부터 3명의 의원이 재량사업비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개선 방안도 없이 재량사업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의 수의계약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게 재량사업비와 관련된 예산은 수의계약을 원천 배제하는 그런 것을 첫 번째 해결 과제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주시 의회에서는 재량사업비의 수의계약 폐지, 재량사업비 내역 공개 등 개선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의회 내부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크게 늘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올여름 폭염과 가뭄으로 939개 농가 792헥타르 농경지에서 입마름과 햇볕대임, 메마름 피해 등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작물별로는 콩 피해가 235헥타르로 가장 컸고 인삼이 163헥타르, 벼가 109헥타르, 고추 89헥타르 등이었습니다.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이 전주시 공공하수처리장 설비와 관련한 민원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주시는 국무조정실이 지난주 사흘 동안 전주시 하수처리장 일부 설비를 맡은 업체가 전주시로부터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당했다는 민원에 대해 해당 업체와 맑은물 사업소를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해당 업체의 민원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국무조정실의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고준위 핵 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정책에 대한 재검토 준비단이 지난 5월 출범했습니다. 이번에도 고창은 준비단에서 빠졌습니다. 올해 안에 구성되는 공론화위원회는 고창군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준위 핵 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를 발전소 내부에 임시 보관하고 있는 전남 한빛 원전. 오는 2024년이면 저장 공간이 포화 상태에 이르는데 다른 원전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년 전 지난 정부가 관련 계획을 세웠지만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커녕 동의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현 정부는 지난 5월 고준위 핵 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을 구성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원전 지역에 의견 수렴이 잘 안 됐다는 게 가장 큰 좀 이유가 돼요. 원전 지역 의견들을 다시 한번 거치겠다라는 입장이죠. 재검토 준비단에는 원전 소재 자치단체 5곳이 포함됐지만 이번에도 인접 지역인 고창군은 빠졌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준비단 이후입니다. 올해 안에 준비단이 해체되면 원전 부지에 핵폐기물 임시 저장시설 설치 여부를 지역 주민이 결정케 하는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준비단에서는 이 위원회에 참여할 지역 주민 범위에 대해 원전 반경 5km 이내와 30km 이내를 놓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번에는 고창과 부안까지 참여할 수 있는 30km 이내 결정을 끌어내야 하는 중요한 상황입니다. 핵발전소 소재 지역이나 5km만이 아니라 이 문제와 관련된 영향과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당사자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전 정책에서 번번이 소외되어 온 고창이 이번 공론화위원회에는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화재 위험에도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해서 내일부터 운행 정지를 명령하기로 했지만 실제 통보는 빨라야 다음 주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전국적으로 운행정지 대상 BMW 차량은 27,200여 대로 전북에 등록된 차량 현황은 아직 국토부의 통보가 없어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 권한을 갖고 있는 시군이 당장 운행정지 명령을 통보하는 건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주시가 남부시장의 무허가 점포를 양성화해 줄 것을 국무총리실에 건의했습니다. 전주 남부시장의 무허가 건물은 모두 5개 동에 600여 개 점포로 지난 2016년에 관련 특별조치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전주시는 전통시장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상인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양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련 법안 통과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지역교육청과 교육부의 불편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보 교육감이 대부분인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정부의 각종 정책이 엇박자가 나면서 올 하반기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최근 교육계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대입제도 개편안입니다. 정시 확대를 골자로 한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교육부가 수용하기로 하면서 지역 교육감들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중요한 국가교육정책을 결정하는데 핵심 당사자를 철저히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수능 정시 확대는 고교교육 정상화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시도교육감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승환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하부 기관이 아니라며 정시 확대는 교육개혁이 아닌 교육계약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또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 초등학교 하교 시간 늦추기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률상 하교 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학교장의 권한이라며 위원회의 3시 하교 의견은 법률 위반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무엇보다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나 대책 없이 학교 교육의 모든 걸 떠넘겨버리는 위원회의 어떤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승환 협의회장은 촛불 정부가 탄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교육 적폐 청산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교육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2년만 더 버티면 이제 교육부가 원하는 대로 교육 개혁은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판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어려울 겁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교육 개혁을 이루게 될 겁니다. 정부가 미적거리고 있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하반기 다뤄질 교육자치와 관련된 사안에서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중국 바오디사의 한국 법인인 내추럴 프로테인스 코리아가 새만금 산업단지에 투자합니다. 내추럴 프로테인스 코리아는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새만금 산업단지에 340억 원을 투자해 식품과 사료, 화장품의 원료인 고기능성 단백분 제조 공장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내추럴 프로테인스 코리아는 새만금이 한중산업협력단지로 지정된 이후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첫 번째 중국 기업입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는 전주시 생태도시국가 간담회를 갖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지역 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요청했습니다. 김태경 도회장은 도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를 늘리는 한편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하도급 관리 전담 조직의 신설, 그리고 원도급과 하도급의 동반 성장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활성화를 건의했습니다.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 유치 1주년을 기념하는 문화예술 행사가 내일부터 열립니다. 전라북도는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도청 야외 공연장에서 오케스트라와 가족 뮤지컬, 청소년 음악회를 열고 물놀이 등 체험 행사도 진행합니다. 모레인 16일 오후에는 도청 공연장에서 잼버리 유치 1주년 기념식과 더불어 여성 아이돌 그룹의 축하 공연도 열립니다. 오늘 아침 6시 30분쯤 전주시 송천동의 한 건물 앞 고소작업차 위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47살 김모 씨가 고공시위를 벌였습니다. 건물 앞 고소작업차 위에 올라 체불 임금 등을 요구한 김 씨는 경찰과 구조대 설득 끝에 10시간 만에 내려왔습니다. 김 씨는 건물주 박모 씨 등 17명이 신협에서 공사대금으로 30여억 원을 대출받은 뒤 건축자금 27여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20여 개 하도급 업체와 근로자 수백 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산경찰서는 6.13 지방선거 투표일에 차량으로 유권자를 투표소에 데려다준 혐의로 익산시의회 A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의원은 지방선거 당일과 사전투표일에 차량을 동원해 유권자 여러 명을 투표소에 데려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A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했고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A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4시 50분쯤 전주시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4.5톤 청소 차량이 도로에서 보수공사를 하던 국토관리사무소 직원 47살 김모 씨와 작업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가 숨지고 청소 차량 운전자 등 4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청소 차량 운전자가 갓길에서 서행하던 국토관리사무소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산경찰서는 귀가하는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워 끌고 가려 한 혐의로 군산에 사는 32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 씨는 오늘 새벽 1시쯤 군산시 서흥남동의 한 교차로를 지나던 19살 A 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우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저항하는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우려 한 점으로 미뤄 성범죄를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38도까지 치솟으면서 불볕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광복절인 내일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와 익산 36도 등 33도에서 3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일부 지역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보된 가운데 지리산 부근에는 6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온 뒤에도 당분간 낮 기온은 35도 안팎을 유지하겠고 이번 달 말까지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